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제7부 마지막 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이 책을 이렇게 7부까지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본다든지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종합병원에 다녀와 불평 한마디쯤 안 내뱉는 사람은 못 봤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대기표를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는 환자인 것도 서러운데 행여 무슨 중요한 검사나 진단을 빼먹지는 않았을까. 눈치를 보며 그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못하고 참습니다. 암 환자라면 상황과 처지가 더 나빠집니다. 내게는 목숨이 달린 일인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많은 환자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린 예약 순서가 돌아오면 의사하고 만나는 10분은 채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돌려보냅니다. 예금 통장 같은 취급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유명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튼 큰 병원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를 처리해야 하니 환자 다루기를 짐짝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짐짝 취급을 해도 환자들은 줄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놓고 짐짝 취급을 해도 계속 찾아오니까 대놓고 빨리빨리 환자를 처리하는 악순환까지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암 수술은 외과 의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큰 병원이라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는 환자로 인정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 처음 병원을 찾을 때는 나름대로 의사들에게서 대접을 받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어디가 아프냐고 친절히 의사가 묻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자고 권하기도 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니 그때 보자고 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암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환자가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의사는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목숨이 달렸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까지 포함해서 검사비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병원에 갔더니 정말 암이라고 의사가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수술이 늦었다며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고생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더니 얼마 안 가 이제 말기로 진행되었으니 저희로서는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급여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말기암 환자를 붙들고 있을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엄연한 기업입니다.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에 손해를 보면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보았습니까? 병원의 경영진은 일선 의사들에게 실적 요구를 하는데 이때는 대놓고 의사에게 과잉 처방을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의 실적에 대한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꿎은 환자만 이리저리 짐짝처럼 끌려다니고 실험 도구로서 삼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도 한몫을 거둡니다. 암 정복을 운운하면서 신약과 신기술을 소개해 환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는 기자들에게 돈 찔러주는 제약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병원에서는 종종 말기암 환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받았기에 언론에도 소개된 약입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상시험에 들어간 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의사와 병원은 임상시험 비용을 받아 챙기고 언론사 기자는 촌지를 받아 챙기고 제약회사는 결국 약값을 앞으로
올려서 환자에게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약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만 남의 돈벌이에 이용당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환자들이 죽음을 뜯어먹고 사는 잔인한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 잔인한 암 전쟁에서 힘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뿐인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이 영광스러운 생을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악질적인 하이에나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진정 환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지만은 이 병원 저 병원에 끌려다니면서 짐짝 취급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환자는 곤혹을 치르면서 서서히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 하는 말은 비슷하다. 이 치료가 몸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암이 사라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몇 개월을 더 사실지, 몇 년을 더 사실지 사실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받아 경과가 좋으면 당분간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은 사람의 생명은 의사가 시한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리학 노벨상을 받고 DNA 게놈을 발견하신 왓슨 박사의 말과 동일합니다. 왓슨 박사님께서도 사람은 다 다르다. 100명 모아놓으면 100명의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100명에게 지급했을 때 100명의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수십 년째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수년을 살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얼마 못 가서 임종을 한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암 발병 원인은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것을 물리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의 결과로 생긴 암이기 때문에 이 암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인내와 신념을 가지고 암하고 같이 살면서, 암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암을 서서히 없애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결과로 나타난 암을 어떻게 한 달, 두 달, 1년 만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욕심일 따름입니다. 이 암을 낫게 하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암을 2년 만에 고쳐진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만에 나타난 결과의 암이라면 5년 만에 고쳐져도 암을 이겨내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을 단번에 단칼에 잘라 없애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암을 이겨나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암으로 둘러싼 온갖 오해와 억측이 만연한 현실에도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돌봐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사람도 사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판정을 받음으로써 갑자기 온몸이 쇠약해지는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2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분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 있게 하고, 자기가 확실히 모르는 것은 통계학적 숫자로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히 모르는 것은 오히려 환자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는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암 환자로 판정받았다 하여 바로 2, 3일 내로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이나 수십 년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암을 이겨내겠다,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겨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암은 서서히 자기 몸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암은 반드시 공기와 음식과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다시 지키고 생활 습관을 바꿀 때에는 암 환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암으로부터 승리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